카페를 창업하려는 사람 중에는 다른 업종에 종사하던 분들이 많습니다. 안 해본 것들을 해야 하니까 커피나 디저트를 배우기 위해서 학원도 다니고 자격증도 땁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장 경험이 충분하지 않으면 가게를 운영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커피 지식이 필요한지, 얼마나 능숙해져야 하는지를 가늠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돈을 주고 커피를 사 먹는 입장에서 돈을 받고 커피를 파는 입장이 된다는 건 평소와 정반대의 상황에 서는 것이니 자신의 실력에 대한 의심과 불안은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카페 창업이라는 목표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것이 커피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이 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바리스타나 로스터들도 많이 합니다. 현장에서 이미 충분한 기술을 발휘해왔을 것이고, 소위 이 바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알만한 사람도 여전히 카페 창업을 하기엔 자신의 커피 실력이 아직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카페를 하기 위해서 어에서 지까지 커피의 모든 것을 잘 알아야 할까요? 고깃집을 차리기 위해서 가축, 사료, 양돈, 식품유통 등 축산의 전 과정을 사장이 다 알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모든 걸 잘 안다고 고깃집 장사가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카페를 하기 위해서 커피의 모든 것을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카페 사장으로서의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커피를 잘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카페를 잘하는 것인가요? 커피를 지금보다 더 잘하고 싶은 거라면 창업을 미루고 커피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장이 되면 사장으로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커피 실력을 단련하는 데에만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사장이 되는 공부도 해야 합니다. 그럼 사장이 되려면 어떤 공부를 해야 할까요? 운동선수들이 종목과 포지션에 따라 조금씩 다른 운동을 하듯이 어떤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 공부할 내용이 다릅니다. 그러나 종목과 포지션 상관없이 러닝, 웨이팅, 스트레칭 등 모든 선수가 필수로 하는 기본적인 훈련들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카페를 하든 어떤 능력과 장점이 있든 사장이라면 다음에 세 가지는 필수로 연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센스 키우기입니다. 요즘 핫하다는 카페를 가보면 절로 예쁘다, 센스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이런 센스를 발휘했을까 싶어서 나중에 여쭈어보면 사장님들 중 디자인 개통일을 하셨던 분들이 꽤 많습니다. 공간을 멋지게 꾸미기 위해서는 미적 감각이 필요하고, 확실히 디자인 또는 그와 유사한 일을 하셨던 분들에게는 센스가 있습니다. 저는 센스가 없는데 어떡하죠? 라고 걱정할 수도 있겠지만, 센스는 타고난 재능이 아닌 경험과 관찰의 산물이기에 충분히 기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전부 비슷하게만 느껴지던 커피도 꾸준히 마시다 보니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맛과 향을 발견하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무엇이든 많이 보고 많이 들으며 경험의 깊이와 폭을 넓혀가다 보면 센스를 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카페를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센스는 사람에 대한 센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도 많고 나와 맞지 않는 사람도 만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까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키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편견 없이 사람들을 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저런 걸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라고 단정해버리면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 괴리는 좁혀지지 않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관찰하다 보면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왜 좋아하는지가 보이게 됩니다. 그것을 파악해야 소비자들이 좋아할 만한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떤 감정적인 혜택을 줄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장님께서 새로운 식당을 준비하면서 맛집을 많이 다니는 지인을 초청하여 미리 음식의 맛을 봐달라고 청했다고 합니다. 시식을 마친 후 지인이 건넨 말은 맛은 있는데 장사는 안 되겠다 였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고 물어봤더니 그 동네는 어린 친구들이 오잖아. 애들은 이런 점잖은 스타일은 안 좋아해 라고 하면서 사진을 하나 보여주더랍니다. 그 사진 속의 음식은 요리사로서 선호하지 않는 스타일이었는데 지인이 이어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너 좋아하는 거 말고 손님이 좋아하는 거 하는 게 식당이잖아. 나 이런 거 하는 사람이니까 이거 좋아하는 사람은 오세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좋아하는 걸로 제가 준비했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 사장님은 지인의 조언을 받아들였고 그대로 실행에 옮겼다고 합니다. 자신만의 조리기법에 요즘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플레이팅을 합쳤는데 그야말로 대박이 났습니다. 특별히 홍보에 힘쓰지 못했는데 가게를 좋아해 주시는 손님들이 열심히 알려준 덕에 금세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기록하고 공유하기입니다. 카페가 낼 수 있는 수익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규모가 크면 수익을 발생시키기 유리하지만 그만큼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더군다나 작은 카페가 낼 수 있는 수익은 한계가 더욱 명확합니다.
그렇기에 첫 매장을 시작할 때는 큰 수익의 목표를 두지 말고 생존의 목표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에 기록을 열심히 하고 공유하는 연습을 하기를 권합니다. 자영업자의 장점은 바로 내 것을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 내가 잘하는 것, 고민하고 있는 것, 도전하고픈 과제, 나의 목표, 비전 등 나를 보여줄 만한 것들을 열심히 기록하고 공유합시다. 자신의 이야기를 꾸준히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기회가 옵니다. 기회는 보통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오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당신을 봐온 사람들은 당신의 무지함, 게으름, 허점 같은 것은 잘 알면서도 당신의 실력과 장점이 가진 가치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기회는 오히려 조금 먼 거리의 사람들을 통해서 옵니다. 기록된 내용으로만 당신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투자, 동업, 협업, 납품, 상담, 교육 등을 제안해 옵니다. 기록과 공유가 중요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바로 소통입니다. 카페가 감정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주목받게 된 데에는 SNS의 공이 큽니다. 사람들은 검색을 통해 자신의 취향에 맞는 카페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카페에 가 공들여 사진을 찍고 코멘트와 함께 SNS에 올립니다. 카페에서의 경험을 공유하면 좋아요와 댓글을 통해 사람들의 공감을 얻게 됩니다. 만약 그곳이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이라면 남들보다 빠르게 멋진 카페를 찾아낸 안목과 정보력에 대한 칭찬을 듣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소비자에게 만족감을 줍니다. 카페에 관한 기록과 공유가 단순히 정보 제공에서 그치지 않고 취향의 공유와 정서적 공감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공간을 제공하는 창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소통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창업자의 생각과 창업자가 추구하는 가치에 공감하는 소비자는 그 기록과 공간에 호응합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좋은 공간을 만드는 과정에 큰 기여를 합니다. SNS로 인해 카페를 즐기는 문화가 역동적이고 다채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창업자들이 SNS에 특히 많은 관심을 가지기를 권합니다. 세 번째는 경험하기입니다. 세미나나 컨설팅을 할 때 저는 참가자와 클라이언트에게 몇 가지 과제를 드립니다. 그 중 하나는 모 스킨케어 제품 브랜드 매장에 방문하는 것입니다. 카페도 아니고 식당도 아닌 스킨케어 제품 브랜드 매장이라니 처음에는 다들 당황하십니다. 제가 카페가 아닌 다른 분야의 매장을 가보라고 권하는 이유는 그 브랜드의 철학이 선명하고 그에 걸맞은 제품을 잘 만들기 때문입니다. 제품의 질뿐 아니라 패키지와 디스플레이도 훌륭합니다. 매장 인테리어가 너무 멋있어서 조금만 손보면 그대로 카페를 해도 될 정도입니다. 매장에서는 제품을 체험해 볼 수 있는데 그 과정도 잘 설계되어 있습니다. 카페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먼저 여러 카페를 찾아가 보곤 합니다. 그런데 누구나 마음속에 자신이 만들고 싶은 카페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리는 이미지와 다른 곳을 가면 별로 안 좋은 곳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 마음속에 그리고 있던 카페와 비슷한 곳 위주로 다니게 됩니다. 결국 경험이 확장되지 않습니다. 경험을 일부러 늘리지 않으면 새로운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슷비슷한 카페보다 새로우면서도 흥미로운 다른 영역의 매장에 가보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생각이 확장됩니다. 나에게 익숙한 것들만 찾아다니면 한계가 명확해집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구나. 이런 것들에 돈을 쓰는구나. 하는 것들을 경험해보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의 창업 자금을 소박하게 살아온 사람과 부잣집에서 자란 사람에게 똑같이 준다면 누가 더 사업을 잘할까요? 저는 후자가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것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무엇을 원해 돈을 지불하는지를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가정에 불과하지만 차이는 실제로 분명히 클 겁니다. 사장이 되기로 마음먹으셨다면 가능한 다양한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자는 장사가 잘 되지 않는 곳에 가서 뭐가 문제인지도 보라고 하는데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것보다는 작은 성공을 축적하면서 끊임없이 도전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